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청취자 여러분, 9월의 시작 행복하게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곰디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행복한 거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네. 뭐랄까요. 자기가 뭔가 좀 스스로 일궈내서 자기 스스로 좀 거둘 수 있는 삶? 추상적이지만 약간 그런. 그럼 곰디는 그런 삶을 그러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도 네. 좀 서로 좋은 관계? 그래야 좀 더 행복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딱 갑자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네. 질문하는데 그 대답에 몇 명이나 이렇게 그렇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렇게 행복을 주제로 오늘 그림책을 하려고 아이들한테 너희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네. 첫째는 이제 4학년인데 글쎄요. 글쎄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 딸이 2학년인데 네. 마카롱 먹을 때요. 마카롱 먹을 때. 이때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렇죠. 네. 작은 거 하나에 그렇죠. 행복할 수 있는 딱 그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현미쌤한테는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 행복했냐고 아니면 행복이 뭔가? 네, 그러면 언제 좀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저는 저희 아이처럼 어렸을 때는 기억에 네. 남는 게 정말 가지고 싶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는데 썰매였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썰매가 있던 그 4살 이 시절, 그리고 나서 어른이 돼서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 아이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저도 네. 저희 집이 옛날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이렇게 머리맡에 놓아두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딱 한 번 있긴 했었어요. 제 집에다가 트리 만들어 놓고 또 집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주위에 네네.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에다가 치장을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눈이 또 오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니까 선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참 저도 비슷하게. 네, 지금 눈이 막 행복하게. 네, 추억만 해도 그렇죠. 네.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때가 떠오르네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그림책을 통해서 함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한이의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장한이의 행복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현미 선생님께서 지금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찾는데 앞부분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종교가 없는데 아, 이게 순간 나오는데 앞부분이 너무 좋아서 선곡을 네네네네.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찬송가인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피디님한테 괜찮냐고 했더니 아. 이것 또한 이렇게 그쵸 네, 마을에서 음악의 또 한 장르잖아요. 그럼요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실수했네요. 일단 그래서 노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찬송가들이 네. 좋죠 노래는. 그래서 네. 앞부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역시 이런 힘이 있었네요. 사실 이 행복한다는 게 이번 주제기도 하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네. 넌 어떤 그래도 하나님의 힘은 긍정적이니까 그 힘을 빌려서 행복해지는 것도 네네. 네. 그럼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한이 행복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행복이란 주제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그림 비르기트 안토니, 글 이자벨라 치안치아룰로, 출판사 미래아이에서 출판한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 입니다.
에밀의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아는 것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에밀은 곧잘 할아버지께 묻곤 하지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밖에 못 살아요? 할아버지, 지구는 왜 둥글까요? 저는 왜 당근이 먹기 싫을까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 대답을 들려주시곤 해요. 나도 당장 할아버지처럼 똑똑해졌으면. 에밀은 마음속으로는 바라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밀은 괜스레 심술이 나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생각해 두었다가 할아버지께 묻곤 한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잘 자 라고 인사했을 때 에밀은 미리 생각해둔 질문을 했어요. 있잖아요,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모르는 것이 없는 할아버지도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골똘히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도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차를 마셔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답답해진 할아버지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들을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속 시원한 대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이란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는 마을의 공터로 가서 다리가 저릴 때까지 관람차를 타고 또 탔답니다. 혹시 저 모퉁이 행복의 거리에 가면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행복의 거리에도 별다른 것은 없었어요. 걷고 또 걷던 할아버지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 나오는 빵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빵집에서 산 달콤한 도넛을 먹으려다 말고 거지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거지는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할아버지를 만나다니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공원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우리한테 이런 예쁜 아이들이 있다니 정말 행복하네요. 여기저기 관찰하고 경험을 하다가 할아버지는 깨닫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는 거야. 저녁에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에밀,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사방을 돌아다녔단다. 이젠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행복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지만 또 아무데도 없을 수도 있어.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장님처럼 못 보고 지나치기도 하지. 할아버지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던 에밀은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환해졌습니다. 에밀은 할아버지에게 꼭 안긴 다음 엄마 뺨에 뽀뽀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가 함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손자와 할아버지의 대화가 또 다정하고 따뜻한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의 모습에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책은 단순하고 평범한 내용을 통해 행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행복은 아주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생활에 있는 무엇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의 손자처럼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글 노경실, 그림 이영진, 출판사 미세기. 행복하다는 건 뭘까?입니다. 행복하다는 건 뭘까? 마음이 슬퍼서 방문을 꼭 닫고 혼자 있었던 적이 있니? 혹시 어제 속상한 일이 생겨서 울지는 않았어? 왜? 왜 그랬어? 그럴 때는 네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럼 행복하다는 건 어떤 걸까? 행복? 행복은 맛있는 걸 실컷 먹는 것, 마음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칭찬을 자주 듣는 것, 놀이공원에 가서 실컷 노는 것, 멋진 운동화나 모자가 생기는 것, 스마트폰을 선물 받는 것. 참 많지? 행복하다는 것은 마음이 즐겁게 기쁜 거야. 지금 네 마음은 어떠니? 어떤 모양일까? 그려볼래? 무슨 색깔이야? 색칠해봐. 소리는 어떨까? 소리 내어봐. 네, 이렇듯 행복은 작은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또 친구랑 사이좋게 놀 때,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 이렇게 등등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쁜 순간이 또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방문을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요. 네. 작가는 행복이란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함께 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 안아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솔직하고 당당해진다면 행복은 계속 커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또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달리기를 하다가 돌부리에 널려서 넘어졌을 때, 저도 달리기를 되게 못했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네. 선생님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네. 트랙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1레인부터 4레인까지 있었거든요. 4레인까지 있으면은 이제 가장 좀 늦은 사람은 4등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네. 달리기가 끝나고 그 왼손에다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맞아요, 등수를. 맞아요. 네. 그러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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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네네. 애들 네네네. 찍는데. 네.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이었군요. 그래서 찍으면은 전 유치원 때부터 4였어요. 저도요. 그러다가 네. 딱 한 번 3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때가 이제 저는 행복한 거죠. 8을 하다가 3을 하면 행복한. 그럼요. 네. 맞아. 그래서 또 행복은 상대적인 거고 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네. 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는 네네. 내가 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또 접할 때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봤을 때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음. 너무 좀 친구들한테 약간 시샘의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네. 친구가 나를 오해했을 때
되게 불안하죠. 맞아요. 네. 아이들은 그걸 가장 불안해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랑 그렇게 네네네네. 싸우고 네. 오해가 생겼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 불문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음. 오해가 생기는 건 그럼요. 사실 일상적이고 또 그런 건데 정말 또 어릴 때는 그게 크게 또 느껴지겠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잘 풀려야 되는데도 못 풀고 그러면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마법 같은 단어,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하다는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슬프게 만들었던 것들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행복해지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면 행복이 성큼 다가와 있을 거라고 말이죠. 행복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 이건 제가 잘 아는 노래라서 H.O.T의 행복 듣고 오겠습니다. 네, H.O.T의 행복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그림책은
그림 스텔라 드라이스, 글 클라우디아 글리만, 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는 행복해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책 표지만 봐도 행복함이 가득 느껴지는 책인데요. 나는 행복해. 이 그림책은 주인공 파울라의 행복한 순간들을 따라가면서 일상 속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아이는 파울라예요. 파울라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파울라는 밖으로 나가 데이지를 꺾어요. 데이지로 꽃반지도 만들고 꽃 팔찌도 만들고 꽃 목걸이도 만들어요. 그게 아니면 레나와 같이 민들레를 따모아요. 그리고는 민들레가 물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걸 구경해요. 비가 오면 파울라는 옆집 친구네 문을 두드려요. 친구와 함께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고 또 무릉덩이에 폴짝 뛰어들지요. 그리고는 정원에서 흙장난을 하고 또 물이 흘러가도록 또랑을 만들어줘요. 가끔 파울라는 그냥 풀밭에 누워있기도 해요. 햇살이 파울라의 코를 간지리는 동안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죠. 나는 행복해는 아직 행복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아이들은 자꾸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그림책. 때때로 파울라는 언니와 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싸움은 금방 끝나요. 그리고는 서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재미있게 놉니다. 파울라는 엄마 아빠와 길을 걷다가 천사야 천사야 날아라를 하곤 합니다. 저녁이면 자기 전에 먼저 엄마와 뽀뽀하고 아빠와 뽀뽀해요. 그리고 곰 인형 플란츠를 꼭 안고 포근하게 잠이 듭니다. 나는 행복해는 읽으면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복을 잊고 사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그림책은 우리 아이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며 그 속에서 느끼는 따뜻하고 즐거운 감정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주인공 파울라를 통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낯익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림책 나는 행복해였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 그림 마르쿠스 피스터, 출판사 파랑새 어린이, 행복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 조와 레오는 생쥐입니다. 조는 풀밭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만치서 연을 날리던 단짝 친구 레오가 다가왔어요. 조가 물었지요. 레오, 너 행복이 뭔지 알아? 글쎄, 행복이 뭔데? 레오가 연줄을 당기며 물었어요. 행복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조가 대답했어요. 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속이를 먹어보는 게 행복이야. 레오는 조를 미심쩍게 쳐다봤어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약돌을 찾는 것이 행복이지. 자유롭게 행복한 순간들을 헤아려보기 시작하는 조와 레오.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조와 레오가 보여주는 행복한 순간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 행복의 모습은 다양하죠. 어떤 이는 따뜻한 햇살에서, 어떤 이는 바람에 흩날리는 깃털에서, 또 어떤 이는 이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에게서 행복을 느낍니다. 책의 말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행복을 말해봐요. 정세훈,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 내리는 밤 난 또 얘기하지 떠나고만 싶어 밝은 빛 넘어 어딘가로 지친 사람의 숨 엉킨 오해들로 머뭇머뭇대던 여기를 떠나 내 안에 나를 만날래 빈틈빛 바다로 투명한 저 바람 따라 좌표는 난 몰라 내 마음이 흐르는 곳 지구는 돌아가 한동안 나 없다 해도 주문을 외워봐 오늘부터 행복한 나 그저 웃어 넘길 많은 후회들을 그렇게 꼭 안고 한숨만 치며 그러지 마 하루를 산다 해도 세상 끝인 듯이 작은 꽃 하나엔 우주를 보듯 나 살아갈 거야 빈틈빛 바다로 투명한 저 바람 따라 좌표는 난 몰라 내 마음이 흐르는 곳 지구는 돌아가 한동안 나 없다 해도 주문을 외워봐 오늘부터 행복한 나 달빛 내리는 밤 난 또 얘기하지 떠나고만 싶어 밝은 빛 넘어 어딘가로 지친 사람의 숨 엉킨 오해들로 머뭇머뭇대던 여기를 떠나 내 안에 나를 만날래 하루를 산다 해도 세상 끝인 듯이 작은 꽃 하나에 우주를 보듯 행복한 나 네, 정세훈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맛일 것 같나요? 현미쌤은 혹시
행복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어, 제가 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 네. 꿀맛, 꿀 먹고 싶다 이러고 있었. 네. 딱 그 순간에. 네네네, 맞아요. 어떠한 맛, 달달한 맛이었으면 좋겠. 달달한 맛? 저도 어떠세요, 건디님은? 네. 뭐 사실 뭐랄까요? 그냥 사실 쓴맛이든 어떤 맛이든 네. 좀 균형 잡힌 맛이면 되게 좀 좋겠죠. 먹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서. 누구나 뭐 달달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글 스지 시니치, 그림 모리 마사요키, 출판사 너머 학교에서 출판한 행복은 어떤 맛입니다. 왜 풍족해져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슬로 라이프라는 행복의 비밀을 찾는 그림책. 행복은 어떤 맛?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멋진 물건을 가졌을 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더 멋진 것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목표로 삼은 일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죠. 그렇지만 늘 목표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만 보여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불쾌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어떤 맛을 쓴 스지 시니치 선생님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인류학자라고 합니다. 슬로 라이프라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 책의 주인공 마야와 우리를 남아메리카의 페페 펠리시다의 커피 농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농장을 지켜온 자카란다 나무가 들려주는 페페 펠리시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커피 농장에서 자란 페페 할아버지는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닌 뒤 댐과 다리를 지었대요. 하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고 몸이 아팠대요. 할아버지는 물었겠지요. 생활이 편리해지면 행복해질까? 왜 풍족해져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늘보를 만나 천천히 라는 어렸을 적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커피 농장으로 돌아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죠. 그런데 농약 때문에 아픈 사람과 동물이 생겨납니다. 사람들만 행복하면 모두 다 좋은 걸까? 고양이한테, 물고기한테, 버섯한테, 나무한테 행복이란 뭘까? 하는 질문을 품게 되면서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유기농을 하게 되었어요. 나아가 사치오 씨를 만나 일본과 최초로 공정무역을 하게 되죠. 행복이란 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페페 할아버지처럼 같이 있어온 기적에 감사하는 건 행복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늘보처럼 천천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페페 할아버지가 던졌던 질문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커피를 좀 바탕으로 한 행복은 어떤 맛이라는 그림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또 가지고 다음 선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을 듣고 오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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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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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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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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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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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우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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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글그림 고혜진, 출판사 달그림, 행복한 여우라는 그림책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보이는 곳에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멀리 있을까?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행복에 관한 통찰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따스한 봄날, 숲속에는 붉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열심히 꽃밭을 가꾸었어요. 시간이 남으면 산책을 하고 산책하다 강물을 만나면 그 물에 자신을 비추고는 종일 털을 다듬기도 했지요. 이 숲에 나만큼 아름다운 여우는 없을 거야. 여우는 흡족한 마음에 그리 속삭였어요. 어느 날 여우는 깜짝 놀랐어요. 강물에 얼굴을 비춰보는데 하얀 털이 하나 둘 나 있는 거예요.
여우는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뽑아버렸지요. 얼마 뒤 여우는 더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하얀 털이 점점 많아져서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우는 하얀 털을 뽑고 또 뽑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얀 털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여우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밤낮 없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쳐갔어요.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던 여우는 숲속에서 붉은 열매를 보았어요. 저 열매를 따서 털을 물들여야겠다. 여우는 그 열매로 집을 내어 하얀 털을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자 털에 들인 붉은 물이 모두 씻겨 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정원에 핀 빨간 꽃으로 하얀 털이 난 곳을 가려보았어요. 여우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여름이 지나자 열매나 꽃은 어느새 져버렸어요. 낙엽이 하나 둘 쌓이자 여우는 그 중에서 붉은 단풍잎만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하얀 털이 난 곳을 단풍잎으로 가렸어요. 여우는 자작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이 불자 단풍잎이 날아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누가 볼까 두려웠어요. 산새를 만나도 더 이상 반갑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을 꿈꾸지요. 이 책의 주인공인 붉은 여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털을 가꾸고 시간이 나면 산책을 하죠. 그러고 나면 자신만의 꽃밭을 가꾸는 붉은 여우에게 눈부시게 빛나는 털은 늘 자랑스러움이고 또 언제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죠. 게다가 완벽하게 꽃밭을 가꾸고 일상을 꾸려가는 붉은 여우는 어느 누가 봐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흰 털이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외모를 자랑하던 붉은 여우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털을 하나 둘 뽑아보지만 곧 듬성듬성 나기 시작하는 하얀 털. 이후에는 붉은 꽃에 즙을 싸서 물을 들여보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붉은 단풍잎으로 가려보지만 그것도 임심한 편이죠. 결국 온몸이 하얗게 변한 여우는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작가는 붉은 여우가 흰 여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무채색에 가깝게 색을 절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주인공의 내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묻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 안에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붉은 여우의 기준 또한 외적인 모습에 있었던 것만은 아닐까 깨닫게 됩니다. 붉은 여우가 자신의 아름다운 붉은 털을 보며 느꼈던 행복은 꽃밭을 가꾸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느꼈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다만 결국 여우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된 어느 날, 동굴에 들어온 흰나비를 따라 밖으로 나온 여우는 자신을 보고
눈부시도록 하얀 여우라고 속삭이는 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여우는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인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숲속 친구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붉은 여우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림책은 아름다운 여우로 시작해서 행복한 여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붉은 여우가 자신의 아름다운 붉은 털을 보며 느꼈던 행복은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꽃밭을 가꾸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느꼈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불행한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행복한 일에 대해서는 간혹 무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등등의 물음은 끊임없이 되묻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 그림책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내 약점은 뭘까? 어떤 부분이 모자란 거지? 이러면서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면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강점을 그리고 먼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요.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서 청취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어느덧 추석인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김현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만